고조선과 국가의 등장. 청동기 문화와 함께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했습니다. 고조선은 주변의 여러 정치 세력을 끌어들이며 빠르게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고조선 지배층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내세웠습니다. 또 강력한 힘을 앞세워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는 동해, 옥저, 사만 같은 작은 국가가 등장해서 저마다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들 국가는 훗날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며 고대 국가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신화 속 고조선. 고려 때 승려 일현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은 역사책들을 참고해서 삼국유사를 썼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단군 신화도 실려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여기에 고조선의 건국 과정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옛날 하늘나라에 하늘님의 아들 한웅이 있었습니다. 한웅은 하늘 아래 인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자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늘님은 한웅에게 하늘의 권위를 나타내는 3가지 물건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한웅은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신령스러운 나무 아래로 내려와 도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신, 빛신, 구름신에게 곡식과 생명을 살찌우게 하고 인간 세상의 360가지 모든 일을 이롭게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한웅에게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한웅은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호랑이는 견디지 못했지만 곰은 끝까지 한웅의 말을 따라 여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된 웅녀는 결혼해주는 이가 없어서 다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한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서 웅녀와 결혼했습니다. 이윽고 한웅과 웅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가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 왕검은 평양성을 도읍으로 삼고 조선을 세우고 뒤에 도읍을 아사달로 옮겨 15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후 단군 왕검은 산신이 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1908세였습니다. 신화는 실제 역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군 신화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좀 더 꼼꼼히 살펴볼까요? 단군 신화에 따르면 하늘님의 아들 한웅이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을 이롭게 다스립니다. 선사시대 부족들은 저마다 하늘신이나 신비한 존재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적이 안정되고 풍족하게 생활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웅은 왜 특별히 바람신, 비신, 구름신을 거느리고 왔을까요? 바람, 비, 구름은 농사에 꼭 필요한 자연 조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주로 농경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인간 세상의 360가지 일을 맡아 다스리는 건 한웅이 세운 나라가 갖가지 사회 질서와 체계를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단군 신화에는 곰과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한웅 세력이 다른 세력과 연맹을 맺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풀이합니다. 곰을 신성시하는 세력이 호랑이를 신성시하는 세력을 누르고 한웅 집단과 힘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한웅은 이웃 세력을 끌어들이며 힘을 키워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군 왕검은 고조선을 세웁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고조선은 자그마한 도읍을 중심으로 여러 정치 세력이 모인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고조선 초기에는 여러 정치 집단이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하면서 연맹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왕을 중심으로 관료제도와 행정제도를 갖춘 국가로 바뀌어 갔습니다. 단군왕검은 한웅의 아들이니 당연히 하늘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고조선을 하늘이 다스리는 특별한 나라라고 믿었고 단군왕검을 신성하게 떠받들였을 것입니다. 단군왕검이라는 말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자 정치를 맡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지도자가 제사와 정치를 도맡는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단군왕검은 무려 1908살까지 살다가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단군왕검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대대로 고조선을 이끌었던 수많은 지배자들을 통틀어 이끄는 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이 처음에 평양성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나오지만 그곳이 오늘날의 평양을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걸 증명할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조선이 세운 도읍은 많아야 수천 명이 머물 만한 작은 규모였고 상황에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녔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또렷한 국경이 없었으니 영토를 나타내기도 어려웠습니다. 다만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청동검이 겹쳐서 나타나는 지역이 고조선의 주요 무대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작은 나라로 출발해 점차 요동지역과 한반도 북부, 만주 일부 지역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 역사 속 고조선을 좀 더 만나볼까요?